안녕하십니까. 수소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 전공의 윤진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경제 시대의 밸류체인과 관련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전반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 등 수소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즉,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변화한다는 것을 넘어서 산업체계가 변화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가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수소 생산 방법부터 저장, 운송, 충전, 그리고 활용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원료 및 생산 방식에 따라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등으로 나뉩니다. 부생 수소와 계질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제철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계질 수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약 10kg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배출되는 만큼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 수소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바로 블루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의 생산 방식과는 같으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또 활용, 저장하는 CCUS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생산되는 청정수소로 불립니다. 그레이 수소에 비해서 친환경적이지만 생산 단가가 높고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블루 수소 자체는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로 생산한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존의 생산 설비 및 재생에너지 부족 등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국내로 수입해오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재생에너지가 아닌 기존 전력망을 통해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는 황색수소, 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는 핑크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레이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레이 수소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추출수소하고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부생수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출수소라는 것은 주로 탄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체인 탄화수소,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 등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여 생산됩니다. 대부분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공급하고 취급이 쉽고 또 주성분이 대부분 메탄이니까 수소 대 탄소 비율이 높아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수증기 메탄 추출, 또 부분 산화 추출, 자열 추출, 이산화탄소 추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정유나 화학산업 그리고 제철 산업에서 발생되는데 나프타의 계질이나 분해, 제철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서 수소가 많이 포함된 혼합가스를 압력순환 흡착 공정이라는 것으로 정제해서 수소의 순도를 높여서 생산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블루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상업적 기술이 발달되어 보편화되어 있는 수소 생산 방법이 추출수소입니다. 추출수소 1단계 그리고 2단계 공정을 거쳐서 메탄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수소가 생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수소 1톤 생산에 이산화탄소가 약 10톤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때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CCUS 기술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추출 수소 생산 공정에다가 CCUS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한 친환경 수소를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린 수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생산 방법으로는 물 자체를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법이 있습니다. 수전해 방법은 물의 이온화에 활용되는 전해질에 전력을 공급해서 물을 산소하고 수소로 분해하는 기술이고, 이때 사용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소 생산 기술 외에 다양한 수소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메탄을 열분해해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부산물로 고체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데 이를 청록수소라고 합니다. 블루수소하고 그린수소의 중간 단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플수소는 원자력 발전의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인 수증기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수소를 말하고, 또 화이트수소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수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메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바이오메탄을 수증기 메탄 추출 방식 등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 해양 미생물을 촉매로 사용해서 일산화탄소와 바닷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학적 수소 생산 방법으로는 수분해 광촉매를 이용한 수소 생산과 광전기 화학전지 수소 생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의 저장 방법입니다. 수소 저장 방법은 수소의 물리적 형태, 즉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달라집니다. 기체 상태로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 용기에 담을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고압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주로 활용해야 하는 방법은 액체 상태 또는 고체 상태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액체 상태 저장 방법은 액화수소,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 액상 암모니아 등의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의 경우 기체보다 부피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극저온 단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방식의 경우 분리 과정만 거치게 되면 쉽게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암모니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상태 저장 방법은 수소 저장할 수 있는 합금 등의 금속을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기체와 액체 저장 방법에 비해서 저장 효율이 우수하고 폭발 위험성이 낮지만 합금 자체가 고가이고 무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는 낮과 밤, 기후, 지역 등에 따라서 간헐성 및 변동성이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전력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에서 수소를 대용량 에너지 운반체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현재의 수소 저장 방법 자체는 물리적 기반 저장법과 물질 기반 저장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수소를 120에서 700기압의 고압으로 압축해서 특정 용기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수소를 다루기 때문에 수소 누출에 따른 폭발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장을 위해서는 인장 강도가 크고 수소 투과성이 작은 압력 용기를 개발 및 사용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의 용기가 있습니다. 타입 1에서부터 4까지 용기의 몸통부하고 또 용기 안쪽을 구성하는
물질의 재질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구분되며 수소 운송용 튜브 트레일러,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등에 사용됩니다.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은 수소를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임계온도 영하 253도로 냉각, 액화시켜서 극저온 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온도를 낮춰서 대기압에서 저장이 가능해서 폭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기체 상태보다 800분의 1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화 그리고 그 저온 유지를 위한 비용이 높고 단열이 잘 된 액화수소 저장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미량의 수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화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어렵습니다. 액화수소 저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무기 수소화물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는 액상 유기물인 톨루엔에 수소를 첨가해서 메틸사이클로헥세인의 형태로 전환한 다음에 이를 운송해서 탈수소화 플랜트를 이용해 다시 수소하고 톨루엔으로 재생산하는 수소 저장 방법입니다. 무기 수소화물은 질소 기반의 화합물로 암모니아가 대표적입니다. 수소보다 액화 그리고 운송이 상대적으로 쉽고 분해 시에 질소하고 수소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점과 또 기존의 암모니아 저장 및 이송 인프라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저장과 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수소 저장합금이라고 불리는 금속 합금에 수소가 침입, 흡장, 저장되는 방식으로 수소를 고체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 저장합금을 사용하여 수소를 저장하면 가스로 저장할 때보다 부피가 20-30% 정도 줄어들고 또 폭발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또한 금속의 수소를 흡수시키기 때문에 순도가 더 높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소의 운송 방법은 수소의 저장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기체 상태의 수소는 튜브 트레일러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을 하게 되고요. 수소 튜브 트레일러는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파이프라인은 단거리 또는 특정 지역 내 운송에 적합합니다. 액화수소 또는 암모니아는 각종 액체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트럭 중의 하나인 탱크로리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의 경우 단위 부피 또 단위 무게당 에너지 저장 밀도가 가장 높고 활용을 위해서 다른 공정이 필요 없이 단순 기화만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소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활용하는 장소에 공급할 충전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소 충전소는 수소의 제조 방식에 의해 구분될 수 있고 수소 충전소는 중앙 공급 방식의 오프사이트와 현장 공급 방식의 온사이트로 구분됩니다. 이런 방식은 운영하는 충전소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급 방식은 수소 생산지에서부터 충전소까지 파이프라인 혹은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나뉘게 되고 반대로 현장 공급 방식은 충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소는 운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운송에 사용되는 수소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동력에 사용하는데 자동차를 비롯해서 선박, 기차, 비행기, 드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소를 활용한 운송수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개발돼 속속 실생활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수소는 철강, 화학, 정유산업 등에서 산업용 원료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입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철강 제련 과정에서 필요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 환원 제출 기술을 개발 중이고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생수소를 제조 공정 내 원료로 사용하거나 정유업계와 같은 타 산업에 유통, 판매하는 중입니다.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역시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도입하고 있으며 발전 분야에서도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터빈을 활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방식을 연구 및 개발하는 중입니다. 수소 활용 기술의 중심에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장치인 수소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직접 연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연소 과정이 없어서 오염 물질 발생이나 소음, 진동 등 공해 요인도 적습니다. 차량에 적용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가 되고 발전기에 적용하면 수소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료 전지 자체는 작동 온도하고 사용하는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수소를 활용하는 수송 부문은 수소 연료 전지차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송 수단에 활용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 전기차는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수송이나 무거운 트럭, 버스, 상용차 등의 에너지 소비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차량에서 배터리 전기차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차로 성장을 해왔고 이후에 수소 전기 트램, 수소 기관차 등의 수소 철도 기술이 개발 중이며 지게차, 굴삭기 등의 건설 기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불리는 UAM, 드론 등의 무인 항공기 UAV 등도 수소를 활용할 전망이고 항공사에서도 수소 비행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등의 대형 선박이나 잠수함, 여객선 등에도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수송 수단이 저탄소 에너지원인 수소 기반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 부문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수소를 연소시켜서 가스터빈을 구동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 발전 방식하고 또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연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 전지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 활용 자체는 제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에서는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석탄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철강 생산 공정의 많은 부분에서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빌딩이나 가정에서는 수소를 사용하면 기존의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에 의존하고 있던 건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거나 직접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구동하게 되면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되고 추가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열이 발생하게 되어서 더욱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소의 밸류체인 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저장, 운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고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탄소 사회에서 친환경 수소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수소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밸류체인 구축에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인력 양성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소 사회의 미래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